했을 경우는 살짝 짧게 잡고 이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이 던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정확하게 지렛대 원리로 해서 오른발 앞에다가 목표문을 조준을 하고 그대로 태우면 거의 일자로 나가죠. 하지만 이렇게 던질 때는 비거리가 살짝 낮게 멀리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연습을 연속적으로 만약에 하다 보면 힘을 안 주고 손으로 안 잡게 되면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로드가 살짝 묽기 때문에 좀 터 있게 나가지는 못해요. 그래서 이런 로드의 특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캐스팅이 더 빨리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도 갈 수 있죠. 그리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텐션을 갖고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서서 그네를 탈 때 밀어주는 타이밍이 있잖아요. 그네가 점점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. 그냥 요 돌리는 연습만 하시다가 천천히 돌다가도 그네를 밀어주는 타이밍에만 놓으면 그냥 나가요. 그러다 보면 회수를 하고 그냥 태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태워줄 수 있는 이게 끊어지는 노드가 조금 물렁물렁하고 그래가지고 백러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푸신 다음에 이건 많이 습관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90% 이상이 다 풀렸을 때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이 그 백러시를 푸셨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라인을 갑니까? 대부분 손으로 같이 잡고 갔죠. 그러다 보면 이 여기 있던 둘이 막 풀이라든지 손에서 또 엉키고 포이 생기죠. 네. 그래서 또 엉키고 풀고 그게 또 백러시가 계속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백이 다 풀리면 여기를 잡고 한 팔을 빼고 낚싯대 끝을 흔들어요. 그럼 가이드와 저 라인의 무게로 여기 있는 줄이 어느 정도 저로 나가거든요. 지금은 맨바닥이지만 물가에서 하면은 표면의 장력이 이 여유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줄이 되게 잘 나가요. 저쪽으로. 그럼 여기에 있던 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겠죠. 그걸 이용해서 감아주면 소일도 없고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감아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텐션 훈련을 하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런 플립 캐스팅인데 이것도 사실상 연습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린 분이 있는데 이 팁으로 던지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면 상당히 손목도 아프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쏘고 타이밍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세요. 이게 낮게 가려 그러면 타이밍을 거의 내리면서 서밍을 해줘야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. 근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죠. 멀리도 못 가고. 근데 제가 하는 플립 캐스팅 같은 경우는 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요. 손목에 데미지가 하나도 없이 튀기면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요. 그걸 이용해서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. 손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꿍, 꿍. 이것도 타이밍 역시 그네를 탈 때, 서서 탈 때 밀어주는 바로 그 타이밍으로 그냥 꿍. 강하게만 때려주면 알아서 나가게 되는 그런 게 있죠. 지금 시대가 좀 난처하고 섀도움이라 밸런스가 좀 나는데 스파이럴 캐스팅 같은 경우도 손으로 돌리면 상당히 힘들어요. 밸런스가 양쪽으로 돌죠. 하지만 마찬가지로 백핸드 할 때처럼 휘어져 나가는 원리, 휘어졌을 때 돌려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숙달이 되면 이 모든 게 일단 단순히 요 캐스팅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적으로 이 장비를 이런 식으로 능수능란하게 이 텐션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심지어는 이렇게 요요같이 해서 출렁이지 않게 딱 서줄 수 있는 그런 서밍도 돼야 돼요. 갑작스럽게 뒤에 나무가 있다. 백러시가 심하죠. 근데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딱 잡아주는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상당히 컨트롤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지금 너무 좀 지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통 이런 걸 많이 하고 놀아요.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손가락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
트릭일 수도 있어요. 정말 쉬워요. 저기에 건다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루어로 저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워요. 근데 이 라인으로 보는 거예요. 라인으로.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빠졌어요. 그럴 때 이렇게 라인을 컨트롤해서 충분히 걸어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리를 좀 더 벌려보면 오사목지대 같은 데에서도 보통 뭐 이렇게 커브로 해가지고 다리 뒤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. 캐스팅을 하다 보면. 그런 거 역시 이 라인 컨트롤이 돼야 가다가 커브도 그릴 수 있고 아예 시작부터 타운으로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.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그 초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이 루어가 돌아서 저기 들어간다 혹은 정확하게 저분을 차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루어를 생각하지 말고 이 라인을 보시면 그냥 대충 던진 다음에 이 라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이 테크닉을 다 갖고 있어요. 왜냐? 낚시하실 때 아까도 봐도 장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버헤드를 던지시면 쫙 뽑아주시면서 이렇게 컨트롤 하시잖아요. 그것만 할 수 있으시면 이런 거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. 다. 지금도 나갔는데 로드로 이용해서 걸어주잖아요. 이런 컨트롤이 있고 뭐 재밌는 거 다리를 벌리고 배에다 손을 대고 있으면 좀 갈까요?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더 밑으로 머리 제껴주고 이런 것도 같은 원리예요.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캐스팅이죠. 넘어가서 뒤로 오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제장비로 하면 손가락 하나하나 다 걸었어요. 엄지손 사이 걸고 그 다음에 중간 걸고 이런 것도 루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저기를 넣겠다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대충 던지고 이 라인을 넣는 거예요. 라인. 어려워 보이나요 이게? 그렇다고 알려주니까 제가 뭐 맨날 이런 연습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저는 그냥 평소에 이런 텐션 연습만 갖고 노는 이런 연습만 많이 했는데 그런 다음에 어떤 캐스팅이나 뭐 누가 하는 게 있으면 바로 따라하는 게 되더라고요. 몇 번 딱 요령만 알면. 예를 들어 캐스팅에 좀 정확도라든지 다양한 캐스팅을 잘하고 싶다면 딴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 텐션으로 모든 거를 뭐 인실부터 캐스팅부터 랜딩까지 텐션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저는 뭐 일단 모든 캐스팅에서 중요한 건 이 텐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오버헤드도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모든 캐스팅의 종류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 마칠게요. 오버헤드 같은 경우도 강하게 던지면서 루어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강하게 던지건 살살 던졌는데 이 로드의 액션과 루어의 무게, 텐션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똑같이 나가요. 세게 후려친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, 과학적으로 힘새와 무게에 의해서 얘가 밟히는 거리는 정해져 있거든요. 그렇다고 스피드가 빠르다고 무조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스윙의 원심 끝점이 루어에 실려야 돼요.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게가 아니라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. 아주 슬로우로 살살 던져도 묵직하게 이런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모션으로도 풀 캐스팅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여기에서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도로도 풀 캐스팅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. 그러면 필요할수록 그만큼 세이브가 되죠. 확확 던지던 게 이 정도로만 해서 만약에 아주 멀리 던질 수도 있고 정확하게 던진다. 그럼 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뭐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캐스팅을 하거든요.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. 그럴 때 정말 체력 소모가 하나도 안 되겠죠. 그리고 사이드 캐스팅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정확하게 던진다기보다 뭐 바람이라든지 그냥 편하게 던질 때 하는 그런 느낌인데 방송에서는 제가 오버헤드가 잘 되는데 사이드 안 되시는 분들은 오버헤드를 그대로 누워서 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되면 일어서고 마찬가지로 같은 타이밍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플립이나 스파이럴이나 피칭이나 이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실전용 캐스팅은 언더핸드인데
정말 여러분들이 낚시 캐스팅 뭐 정확도에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언더를 잘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스키핑은 그냥 따라와요. 스키핑을 별도로 연습할 것이 아니라 이 언더를 잘하면요 그냥 스키핑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. 하지만 스키핑이 어려울 때는 또 웜으로 사이드로 많이 연습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장비의 세팅발, 스피드발로 그냥 타다닥 튀겨지는 그런 느낌인데, 거기서 만약에 발전이 되신다면 이 원심력 그냥 던지면요,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죠? 스피너베이트나 알라바마 리그도 제가 스키핑을 하잖아요. 그거 역시 제가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언더만 자신감 있게 던지면요 그냥 돼요. 중요한 건 무어가 닿으려고 할 때 서밍이 들어가면 막히니까 뚫려는 성질이 생기겠죠. 그걸 이용해서 다다다다다 하는 게 정말 좋고, 그리고 피칭으로 할 수 있는 정확도라든지 거리는 언더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. 더 낮고 빠르게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런 언더핸드 캐스팅. 그리고 회수가 되면 머신건 같은 경우도 그냥 빠른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머신건 캐스팅하고 싶으면 굉장히 빠른다는 게 아니라 이 픽업을 잘해야 돼요. 픽업이 돼서 이 컨트롤이 돼야, 이 텐션이 안 깨져야 그대로 돌아서 나갈 수가 있죠. 페이스하고 이미 여기서 준비, 픽업되는 동시에 그대로 나가는 거죠. 이런 컨트롤이라든지 반대로라도 뭐 롤이라도 모든 게 이 언더의 롤 타이밍이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언더. 그 다음에는 아까 뭐 대회 했었던 피칭이 있죠. 피칭 같은 경우는 제가 집안에서 재미로 하는데 천정이 낮잖아요. 그러면 로드를 많이 들어주는 피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적게 들어주는 피칭을 많이 해요. 왜? 천정이 낮으니까. 그러다 보면 요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뽑아내는 훈련이 되거든요. 많이 안 들고. 그랬을 때 필드로 나와서 이 로드를 더 뽑아주게 된다 그러면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칭으로 웬만한 분들 오버헤드로 던지는 거랑 똑같이 던질 수가 있는데, 그게 바로 이런 훈련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플립캐스팅. 플립캐스팅은 제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정면으로 피칭보다도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캐스팅인 것 같아요. 오버헤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플립도 마찬가지고, 로드가 백스윙만 제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정면으로 갈 수밖에 없죠. 제일 깨끗하게. 그리고 요거에서 이러면 텐션 관리가 훈련이 돼야겠죠. 대충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보여드리면. 자, 수고하신 스포츠센터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잠깐만, 아까 로드 주인 누구셨죠? 로드. 한번 가시고요.